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네. 2012년에 835만 명이던 잇몸병 환자가 지난해에는 1,343만 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네, 이렇게 년 새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늘었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입속에 이제 세균이 생기거나 또 이제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잇몸에서 염증이 발생하면요. 이게 단순히 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잇몸병이 심혈관계 질환부터 시작해서 뭐 관절염, 그리고 성기능 장애까지 이렇게 네, 다양한 네.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가 예. 튼튼해야 건강하다는 옛말이 맞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좀 양치질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치아 건강과 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임세웅 치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 아프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데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의 행복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하죠. 네. 시린 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모님 계시다면요. 또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예, 여러분들이 대신 상담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오늘 방송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어버이날도 맞이해서 그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네, 네. 계획 중이신 자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치료가 이제 늦어지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잖아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나서 그 잇몸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치주염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치은염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염증으로 이 염증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잇몸 속에 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잇몸뼈, 즉 치조골이 있는데요. 이 치조골에 염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조골이 녹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제때 처치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계속 녹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기 단계가 되면 결국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치주염이 오래되면 발치까지. 그러니까요. 예. 엑스레이 사진이 있네요. 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런 노란색 라인은 보통 정상적인 치조골의 라인입니다. 젊으셨을 때 이런 치조골의 라인을 가지고 계셨지만 치주염이 질환이 진행이 되면 이 치조골이 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녹게 되면서 중기 이상의 진행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이렇게 말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치하는 치아가 뭐 좀 개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여러 개면은 임플란트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틀니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꼭 틀니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잇몸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잇몸을 열고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잇몸을 열지 않고 그 비수술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속에 있는 염증과 세균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고요. 네.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잇몸이 안 좋은데 치주염이 있는데 잇몸뼈가 나쁜데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네네. 많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잇몸이 아니라 잇몸 속에 있는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뼈가 많이 녹게 됩니다. 많이 소실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공뼈 등을 이용을 해서 치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을 재생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과 잇몸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실제 치료 사례를 보면서 네,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30대 환자분이십니다.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치주 질환이 일찍이 시작이 그러게요.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조골의 레벨을 보면 거의 중기 이상으로 치조골이 거의 50% 이상씩 모두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많은 상담을 해보신 결과 대부분 거의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 20개 정도의 식립을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30대 나이에 지금 남아있는 28개의 모든 치아를 발치를 한다는 것이 환자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일단은 치주 치료를 먼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2주 정도의 치주 치료 결과 흔들리고 염증이 있던 이런 치아들이 많이 반응으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레이저나 이런 치주 치료를 통해서 모든 치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치조골이 거의 80% 이상 상실된 이런 치아들은 네. 잇몸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 여전히 흔들리죠. 기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런 잇몸 치료를 통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치아들이 안정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치아를 최대한 살려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즉 임플란트를 개수를 줄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는 한 7개 정도의 임플란트로 환자분의 기능을 회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처음에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아. 오셨습니다. 음. 이런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처음의 증상은 뭐냐면 거의 모든 치아가 흔들립니다. 모든 치아가 흔들리고요. 그다음에 양치할 때 피가 나시고 자주 붓고 냄새가 나고 사실 정상적인 식사나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음. 그런데 잇몸 치료와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통해서 환자분의 어떤 심미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을 모두 잘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뼈이식 임플란트죠? 어, 환자분께서는 40대 여성 환자분으로서 수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당뇨와 치주 질환은 또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좀 더 잘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네, 지금 상황이 잇몸이 안 안 좋네요. 좋고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네. 틀니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실 수 어. 있습니다. 근데 음. 사실 40대 여성 환자분이 틀니를 하신다는 게 쉽지가 불편하고 않죠. 예, 사회적으로도 아직 너무 많은 젊잖아요. 어려움이 네. 있죠. 정상적인 식사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치료를 진행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근데 이미 나머지 치아들은 사실은 어떠한 잇몸 치료나 진행을 해도 살리긴 좀 어려웠습니다. 발치를 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환자분께 임플란트를 통해서 20대 상황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네. 말씀에 용기를 얻으시고 치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조골이 이런 부분은 거의 치조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치조골의 재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총 18개를 심었고요. 치아는 총 28개가 있습니다. 위아래 네. 다 합쳐서. 그래서 총 28개의 모든 치아를 다 회복을 해드렸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이구. 처음에 사실 이런 정도로 아.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예. 40대의 잇몸이라고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으신 상태였지만 지금 보시면 아마 어떠한 다른 분들이 보셔도 이것이 임플란트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미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재생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아니면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환자분의 기능과 심리를 다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만성 치주염이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분은 당뇨로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각각 이제 이 뼈 이식 임플란트 그리고 레이저 치주 치료로 좀 좋은 결과를 보였던 그런 음. 사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개해 드린 사례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네.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면서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나도 저 치료로 가능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938-1666입니다. 026938-1666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치아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레이저 치주 치료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치료와는 조금 다르고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네.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잇몸 치료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어, 일반적인 이제 치주 치료라고 하면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잇몸을 절개를 해야겠죠. 그쵸. 잇몸을 절개를 하고 잇몸을 엽니다. 이런 시술을 우리가 치주 판막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치주 판막 수술은 일단은 시간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환자분의 통증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죠. 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비교 좀 차트가 나오네요. 네. 네,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주 치료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네.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치료 횟수가 2회 정도 이내로 단축이 되고 일단 네. 기간도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루 통증은 수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더 환자분들께 좀 더 편안하게 잇몸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치과 치료 못 받는 분들에게는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또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좀 잇몸 건강을 이제 회복했던 사례를 앞서서 만나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치주 치료의 사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원장님 설명 전해 듣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사진이 나오네요. 네. 네. 처음에 만성 치주염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단 이런 치주염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양치시 피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이 다 부어있기 때문에 항상 구강 내에서 좀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또 피곤하시면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도중에 이제 처음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치료 후의 사진인데요. 부었던 잇몸이 일단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 흔들리던 치아도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잇몸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치아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출혈과 어떤 붓기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치아를 최대한 살려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떤 가장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네. 네. 이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보시면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치석입니다. 이런 치석들이 어떤 세균들의 모임인데요. 이런 것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석도 있지만 잇몸 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과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료의 목적은 이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 시술 후에 이렇게 건강한 잇몸을 회복을 시키면서 환자분의 치아를 최대한 오래 살려드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레이저 치주 치료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사례에서도 많이 봤지만 잇몸뼈 자체가 내부에서 많이 약해진 경우에 이제 치아가 막 빠지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임플란트와 또 잇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우선
처음에 어떤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냐 네. 이것을 진단하기는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치주 치료를 선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치주 치료를 선행을 하게 되면 흔들리는 치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감소가 되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네. 하지만 치주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는 치아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하기 힘든 거. 이런 치아들만 선택적으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치아를 최대한 살려드리고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레이저 치주 치료 임플란트 전체적인 단계를 설명해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역시나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연결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올해 연세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금 43입니다. 40대 남자분이시고요. 예, 치아가 불편하셔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치주염이 되게 심해서. 치주염이요? 예, 치주염, 만성 치주염에 좀 말기 정도 돼서. 네. 치과를, 예, 여러 군데서 다녀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치주염으로 해서 이게 뼈가 너무, 일단 발치를 다 해야 한다고 하고요. 뼈가 너무 이제 약해져가지고, 임플란트도 힘들다고 얘기를 이제 치과에서 들었는데. 네.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저랑 좀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틀니를 해야 한다고 지금 그 결과를 들어가지고 상담하는 분마다 네. 그래서 아직 제가 나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젊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틀니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또 방송을 보게 됐는데 저랑 비슷한 아까 케이스가 나와서 네. 예, 걱정이 뼈가 많으실 정말 텐데. 부족한데. 예. 예. 정말 안 걱정이 된다고 많으실 해서. 텐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 이제 임플란트를 뭐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들으면 상관없는데 예. 지금 뼈가 안쪽에 다 이제 없어서 예. 그것도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저 처음에 병원 갈 때는 네. 치주염이고 그냥 임플란트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뼈가 아예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뼈가 없어서 틀니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렇죠. 지금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틀니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가능하신지 들어볼게요. 네. 40대의 거의 모든 치아를 발치를 하셔야 된다. 아마 좀 심리적으로 많은 어떤 상실감이 그런, 있죠. 네, 많이 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사례가 준비가 되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자, 일단 좀 상담을 좀 해 주실까요? 네. 먼저. 네. 좀 전에 나왔던 사례랑 상당히 비슷한 네네네.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레이저 치주 치료 임플란트 단계 보여드렸던 그 사례예요. 예. 일단은 많은 치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발치를 하셔야 된다. 정확한 진단하기 전에는 일단은 발치라고 진단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치주 치료를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 치료를 선행을 하게 되면 의외로 흔들리는 치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임플란트 계획을 잡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치아가 다 발치가 된 상황이 아니십니다. 이렇다면 물론 치주염으로 해서 치조골이 좀 소실이 됐겠지만 남아있는 치조골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조골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특히 40대시라면 어떤 틀니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40대 분에게 틀니를 진행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고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고정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넣었다 뺐다는 이런 착탈식이 아닌 네. 기존의 환자분이 지금 젊으셨을 때 좀 더 건강했을 때 치아 상태로 돌려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치아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네. 28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고정성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12개에서 한 18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발치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면 치조골 재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해서 환자분이 건강하셨던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요, 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어떤 엑스레이를 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혹시나 정말 그 치조골이 아예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네. 그 뼈 이식조차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거의 볼 수 없군요. 있습니다. 어, 네. 물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로 틀니를 정말 수십 년을 쓰셨다면 아, 이런 경우는 정말 치조골이 안 남아 있는 경우도 간혹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르신들께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환자분은 40대이신 분은 네. 이미 치아가 그래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치조골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치조골과 또 조금 부족하다면 치조골 재생술을 이용을 해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좋습니다. 026938-1666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지켜보시면서 네. 좀 나의 치아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걸맞는 또 원장님의 상담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네. 되어 있나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60세고요. 예, 지금 어떤 상태세요, 치아는? 치아가 앞니가 많이 벌어지면서요. 네. 아래 이가 어금니에서부터 뭐 끝까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많이 끼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그 어머님의 이제 뭐 사진이 없어서 좀 상담에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원장님이 네. 최대한 자세하게 여쭤보시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머님. 예. 네네. 어머님 지금 치아는 그러면 발치되진 않으신 상태죠? 예, 네. 다 저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환자분 어머니께서 스스로 치아가 흔들린다는 걸 느끼시나요? 어금니 2개 정도가 많이 흔들리면서 가려워요. 가려우시다. 네. 예. 지금 어머니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치주질환의 증상이고요. 치주질환. 치주질환이 진행이 되면 일단 앞니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흔들리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그래서 예. 앞니 모양이 기존과는 달라지시고요. 또 어금니 쪽에 치조골과 잇몸이 소실이 되면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예. 공간에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치주질환의 증상이고 또 지금 본인이 느끼실 정도로 흔들린다. 사실 이 정도는 아마도 그 2개 치아는 발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으신 경우는 일단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안정을 시키고요. 네. 만약에 2개의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면 그 부위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도 분명히 맞는 치료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요. 이제 네. 임플란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틀니 브릿지만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치아 치료가 좀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뭐 임플란트는 관리에 따라서 또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또 가능하잖아요. 치아 그렇죠. 상실의 대안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또 전화를 주시는 걸 테고 네. 잇몸과 잇몸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 잇몸뼈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지 못하고 치조골을 먼저 재생을 시키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라도 임플란트가 식립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왜 전화 상담 받으신 분 중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뼈 이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치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조골이 상실이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지만 임플란트가 정상적으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뼈 이식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치조골을 이식하는 거는 환자분의 뼈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공뼈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뼈 이식을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환자분의 치조골을 재생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뼈 손상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환자분께서 50대 정도의 환자분이셨는데요.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치아를 발치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너무 방치하셨던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턱과 위턱뼈에 모두 치조골이 거의 1mm도 되질 않습니다. 위턱뼈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서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이 상악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치조골이 거의 상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처럼 치조골이 흡수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관과의 거리가 1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틀리는 원치 않으셔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은 1mm가 채 뼈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mm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먼저 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뼈가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보철을 마무리했던 증례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짧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치료는 아니니까 요런 부분은 살짝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방법과 뭐 치료에 걸리는 시간도 좀 자세히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동시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뼈가 채 1mm가 되지 않는다면 그 1mm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치조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4개월 정도 이내에 임플란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뼈 이식하는 시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1개, 2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뼈 이식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 30-4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이제 뼈를 심을 만한 공간이 없으면 이제 뼈를 이식한다. 그리고 네. 그 뼈에다가 임플란트 심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상담 전화 걸려온 전화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젊은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34살이고요. 네. 임신하면서 치주염이 좀 심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아기 낳고 이게 병원에 갔더니 앞니 위에 거 4개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2개는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긴 한데 다른 2개가 이렇게 제가 흔들린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지금 원장님 레이저 치료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하면 2개는 살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이 턱뼈에서 뼈를 떼서 이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은 좀 너무 아플 것 같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2가지 질문 주셨으니까 먼저 주신 질문이 4개 임플란트 앞니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2개는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치주염 치료로 좀 살릴 수 있는지 물론 저희가 방송이라서 자세한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한번 답변 주시죠. 일단은 정확한 엑스레이를 보기 전에 사실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환자분의 말씀으로는 2개 치아가 흔들리고 2개 치아는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네. 일단은 먼저 치주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면 흔들리던 치아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섣불리 발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임신 얘기를 하셨는데 임신 중에는 염증이 잘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성 치주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시고 또 병원을 내원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임신 후에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신 전에 먼저 어떤 잇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치아 4개를 앞니 치아를 잇몸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어서 정말 발치를 해야 된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4개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2개 정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브릿지라는 이런 것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질문이 치조골 이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턱에서 뼈를 띈다. 그게 이제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조골이 부족하면 우리가 치조골 이식하는 방법은 크게 자가골을 이식하는 방법과 인공골을 이식하는 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가골이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골 이식의 단점은 뭐냐면 환자분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턱뼈를 이런 다른 부위에서 떼오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의 통증이 아무래도 그러고 또 하고 난 후에 어떤 후유증도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부분의 환자분이 좀 두려워하시고요. 사실 시술 부위보다 뼈를 체득한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안정성과 어떤 결과가 검증이 된 인공뼈 재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공뼈들을 잘 선택만 한다면 굳이 자가골의 이식 없이도 환자분의 치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인공뼈 이식을 해서 시술하게 되면 앞니 같은 경우 거의 30분 정도 이내 시간으로 치조골 이식과 임플란트 식리까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공뼈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과 좀 비슷한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요. 네. 한번 그 사례를 보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대 여성이네요. 네. 네, 보시면 오른쪽 송곳니 부위가 잇몸이 많이 일단 올라간 게 아이고, 보이실 그렇네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치조골이 이 부위에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이 녹게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잇몸이 같이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임플란트를 시행을 할 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녹아 있는 치조골을 재생을 시켜드려야 되고요. 네. 또한 내려가 있는 잇몸을 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고요. 근데 보시면 결과물을 보시면 잇몸이 일단은 자연스러워졌죠, 그죠? 네네. 이 환자분은 치조골 이식과 잇몸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뼈이식 임플란트의 사례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치료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치료 대상을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 뼈이식 임플란트가 적합한지 그 네. 대상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는 쉽게 네.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음.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두께가 얇거나 네. 두께가 이 2가지 중에 얇거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치조골의 보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길이가 짧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면 환자분의 위턱뼈에 길이가 짧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폭이 좁은 경우는 앞니 부위에 폭이 좁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인공뼈 이식을 이용을 해서 재생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틀니를 오래 쓴 고령의 환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틀니를 벗어 던지고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크게 2가지 방법이 예, 예. 있는데요. 네. 치조골의 이제 환자분들의 흡수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개수를 여러 개를 심어서 고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연세가 너무 고령이신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시술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뼈가 있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임플란트를 식입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좀 튼튼한 틀니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뼈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이야기 네. 좀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연결되신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69세인데요. 69세. 네. 예. 지금 치아는 어떤 상태신가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네. 저는 이가 전부 이렇게 시려요. 찬 걸 먹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네네.
문제가 그거는 있는 치아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치주염이 네네, 있다거나 이런 그런 건 건 아니고요? 없어요. 예, 예. 근데 산 걸 먹질 못하게 시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치료가 있을까 하고요. 시린니에 대해서. 어머님 네. 이가 네. 전체가 다 시리세요? 아니면 몇 개만? 네. 전부 다 시려요. 전부 다. 아이고. 네. 네. 예, 많이 예. 시리신가 봐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치주 질환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중기 정도까지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는 이가 튼튼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조골이 50% 정도 녹을 때까지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뼈가 같이 좀 내려갑니다. 네. 잇몸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럼 잇몸이 내려가면 기존에 비해서 뿌리가 구강 내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뿌리 부위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어떤 찬물이나 그리고 또 어떤 신과일이나 이런 걸 드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주염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치주염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야지만 이 치주량이 더 진행이 돼서 치아를 잃는 것을 먼저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리니 증상은 사실 완전하게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치아가 시리다면 그 특정 치아만 신경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시리시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모든 치아를 신경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대부분 너무 차가운 거 그리고 너무 민감한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 또 점점 더 적응이 되십니다. 그래서 적응 쪽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어떤 이걸 인위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 69세까지 뭐 치아에 큰 이상 없이 좀 잘 건강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시린니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좀 병원을 네. 가 보셔서 좀 완벽하게 치료되지는 않더라도 좀 어떤 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는 치주염 증상이 이제 나타난 걸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레이저 치주 치료와 뼈 이식 임플란트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자세하게 또 상담도 해주셨는데 특히 뼈 이식 임플란트 수술은 저희가 부작용 같은 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나요? 물론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봉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잇몸으로 메꾸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간혹 이제 터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시술을 철저하게 한다면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치조골 이식을 하고 모든 이제 임플란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이식했던 치조골들이 다시 또 소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철까지 모든 임플란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네.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고 또 집에서 구강 관리를 잘 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꾸준히 또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제 임플란트 보험이 이제 70세 어르신들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네. 올해 7월부터는 65세까지 아. 그 연세가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시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뭐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망설이셨다면은 네. 좀 여러 가지 달라진 법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네. 임플란트 치아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임세용 치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치아에 관한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지는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고 또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